네, 레졸루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CCTV 화면 보시다 보면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 관찰했을 때 더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지도를 봤을 때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블랙박스를 봤는데 번호판을 확인해야 되는데 번호판을 더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군부대에서 CCTV를 보는데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다면 각종 산업 분야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상도의 사진들을 여러 장으로 쪼갠다면 그 인공지능 모델에 넣어서 고해상도를 만들어서 다시 합쳐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모델은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 해상도는 불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해상도를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를 바꾸려면 여러 장으로 쪼개서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이때 특징 정보는 소실되면 안 됩니다. 문제의 범위는 이제 64by 64에 가로 세로 64픽셀의 컬러 이미지를 넣으면 128에 128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내뱉어 주는데, 이때 유사한 정답과 유사한 배열을 내뱉어 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저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128 곱하기 128짜리 컬러 이미지로 정방향렬로 잘라서 컨볼루션 연산을 위해서 디멘션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늘려주는데, 이때 데이터 개수가 1차원의 배열에 오게 되고요. 타겟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맥스 풀링을 통해서 이 각자 이 빨간색 픽셀 안에 있는 최대값을 어레이에 담아주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서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우리가 인풋 이미지에 넣어줄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픽셀 값은 0에서 255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 평균이 0.5, 분산이 0.5인,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 소수값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데이터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초기에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는 저희는 이제 풀링을 사용하지 않고 컨볼루션 2D 레이어에서 4 곱하기 4의 커널들을 모아서 이제 필터를 만들었고요. 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이미지들은 스트레이트 2, 그러니까 두 칸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담아두게 되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에 비해서 아웃풋 이미지가 2분의 1씩 줄어들어서 64가 들어가면 32, 32, 그리고 16, 16, 그리고 88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다음 노드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로 이미지를 다시 키울 건데요. 이미지를 키우게 되면 저희는 스트레이트 2에 3x3 정방 행렬을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는데요.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스트라이드를 곱해서 아웃풋 이미지의 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장기 기억은 콘텍터네이트를 통해서 이 노드에 들어가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함수를 사용했고요. 렐루 함수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해서 연산 속도가 빨라서 학습 및 결과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이제 W 값에서 빼주는 그 값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 희미해지는 현상을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사용했는데, 아담이 뭐냐면 이제 경사 하강을 할 때 이전에 이제 내려가던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를 그대로 받아서 경사 하강을 하는 옵티마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MSE를 통해서 로스가 최소인 모델을 제작했어요. MSE가 뭐냐면 mean squared error의 약자인데요. 원본의 이미지에서 예측한 이미지의 제곱을 빼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것을 MSE라고 하는데, 로스가 최소인 모델을 제작했더니 결과값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인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지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겨서 이미지가 지금 깨진 거거든요. 문제의 발생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PSNR이라고 피크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는 함수를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자글거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점수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mean squared error를 그대로 들고 와서 max i는 뭐냐면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값 255에서 최소값을 빼준 거,
0이죠. 그래서 255를 제곱한 거 해서 PSNR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저해상도 이미지와 고해상도 비교했을 때 점수가 굉장히 PSNR은 높은데 뿌연 이미지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SSIM이라고 이미지 휘도와 대비 그리고 구조 정의를 한 번에 두루두루해서 점수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렇게 SSIM 맵을 형성시켜서 봤더니 굉장히 이미지 품질을 판단하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SIM을 기준으로 이미지 모델 평가를 했더니 모델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가장 큰 모델인 256 by 256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진 인공지능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항시의 PSNR과 SSIM이 좋은 모델을 저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싶어서 각자 이제 회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R 제곱을 봤을 때 0.369로 직선과는 굉장히 다르고 리니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은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SNR과 SSIM을 이제 배치 단위로 봤을 때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모델을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델이 더 좋은지를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치를 통해서 다양한 모델군을 학습 비교를 해서 선출시켰습니다. 이로써 최종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것이 인풋 이미지인데요. 굉장히 뿌연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예측은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굉장히 흡사하게끔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건 원본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털의 디테일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REM 맵을 통해서도 흰색에 가까워서 점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달성 수치는 SSREM이 87.25로 이제 해외 논문과 비교했을 때 또 이제 꿀리지 않는 87.84로 해외 이제 유명 슈퍼 레졸루션 논문을 봤을 때도 수치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픽스 업샘플링 모델에서는 MSE로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저장하는 것보다 SSREM이 최대인 모델을 저장하는 것이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이렇고 MOS는 이제 사람이 평가한 거라서 저희는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어이구.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CNN을 사용한 건데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그 풀링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풀링을 사용하지 않는 CNN도 많이 있어요? 예, 요 최근에는 풀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외 논문을 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풀링 자체의 연산 방식을 다시 보시게 되시면 고변산을 해서 중간 값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 풀링 레이어를 다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유의미한 데이터일 수도 있는 1과 5가 소실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맥스 풀링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맥스 풀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지역적인 정보들을 날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만으로 이미지를 축소화해서 되뇌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학생들이 컨볼루션이 뭐고 풀링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CNN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컨볼루션 개념과 풀링인데 그게 뭔지. 네네. 일단 컨볼루션은 왜 쓰냐면요. 이미지에 있는 특징 정보를 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 정보를 어떻게 담을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방 행렬을 커널이라고 하는데 이 커널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필터를 이룹니다. 이 커널들이 뭘 하냐면 이미지를 이렇게 받아서요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찾아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MSE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 숫자들을 채워넣게 되고요. 이 숫자들은 여기 이미지에 숫자들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숫자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이미지에 있는 숫자를
곱을 해서요. 다 더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그래서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4 곱하기 4짜리가 다 더해주게 되면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되고 스트라이드는 뭐냐면 이 커널이 몇 칸 이동할 거냐, 다음 연산 때 몇 칸 이동할 거냐를 의미하는데 스트라이드 2니까 2칸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연산해서 이미지에 연산을 해서 숫자 하나를 내뱉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과정을 봤을 때 숫자 두 개가 나오니까요. 여기 뭐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숫자 두 개가 들어가는, 여기 숫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컨볼루전 연산을 하게 되면 커널의 사이즈가 몇이고 스트라이드를 몇으로 주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아웃풋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는 4에 2를 줬기 때문에 이미지가 인풋에 대비해서 아웃풋 이미지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요. 풀링은 왜 쓰냐면 이제 특징적인 정보가 뭐 위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에 따라서 뭐 모퉁이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정보가 구석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한 번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풀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풀링은 이미지를 이제 한 곳에 모아주기 때문에 이미지를 작게 해서 한 곳에 모아주기 때문에 풀링을 쓰지만 저희는 이제 컨볼루션만으로 이미지를 2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풀링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 정보를 다 연산을 해주게 되죠. 버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실행은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에서? 네, 실행은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함수로 이제 PSNR을 만들어주는 함수 SSIM을 아까 그 공식 포뮬라에서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calculation의 SSIM, 이제 SSIM 수치를 계산해주는 함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함수화해서 그리고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함수화를 했고요. 모델에 들어가는 필터의 개수에 파라미터의 구멍을 뚫어줘서 이 모델들을 여러 개를 놓고 이제 여러 개를 어떻게 뒀냐면 저는 딕셔너리로 이렇게 함수화 시켜서 이 모델을 포문 안에 넣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몇 가지 그래서 정도 이제 사용했지? 6가지? 한 6가지 사용했습니다. 네, 6가지 모델을 원한다면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역치 이상을 주고 목표치에 도달한 인공지능이 사용되게 되는 구조라서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인공지능 모델을 선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 6개 돌리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6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는 한 200 에포크당 한 15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15분. 네, 파라미터의 개수는 약 800만 개에서 300만 개 사이입니다. 인공지능 6개 모두 다 합치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떤 논문이나 이런 데서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본 거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논문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CNN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GAN을 사용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유넷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장기 기억을 이제 가져가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LST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시퀀셜 타임 데이터를 이제 시간 배열로 두고 시퀀셜 데이터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듈인데 이걸 이미지 네트워크에 들고 와서 픽스 투 픽스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미지를 내뱉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인공지능 모델을 여러 개를 학습 경쟁시키는 거죠. 그래서 GAN은 기존의 인공지능 한 개씩을 이제 두 개를 묶어서 한 쌍으로 만든 건데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6개를 다발로 묶어서 경쟁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았다 이런 거를 더 알 수 있고 이제 더 빠른 더 메모리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그 경쟁을 시켰다는 게 뭐야? 그러면 코딩이 진행되는 동안 자기가 선별적으로 그 모델을 바꿔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겠지?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모델의 이제 학습 경쟁군을 봤을 때 에포크당 성능이 더 빨리 도달한 애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약간 그러니까 인간의 정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LSTM이 이제 그 최근에 딥러닝에서 많이 좀 쓰이는 걸로 나도 지금 봤거든 어디서. 예, 예. 근데 아무튼 네. 풀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로 리졸루션에서 하이 리졸루션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 네. 풀링은 사실은 그 특징을 축소하는 방향이잖아, 그지? 예, 예. 그러니까 풀링을 안 쓰는 것 같고 뭐 아무튼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사용을 해서 뒤로 이제 넘기는 그런 거 그거는 저기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목을 했다 그런 거네.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토샵에도 이런 기능이 있잖아. 예, 예. 그 포토샵은 아, 이제 아마도 그 가장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걸 텐데 포토샵 대비 어떤 거 같아 이거 지금 돌린 거는? 포토샵은 이제 바이큐빅이나 리니어 아, 그 정도에서 끝나는 이거에서 거야? 네? 그 인터폴레이션 정도야 포토샵은? 네네. 포토샵은 인터폴레이션 정도이지 인간의 그 음, 감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임의로 바꿔가면서 이제 사용자가 음, 커스텀해서 뭐 여기 이미지에 있는 대비 값을 올려줘서 더 음,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원본 이미지와 흡사하게 그러니까 무손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인간이 보기 좋게 만들지만 원본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음, 그러니까 이미지에 훼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지 원본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음. 구조나 휘도나 대비가 이제 손실되지 않는 영역에 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 이민영은 뭐 했어요 여기서? 이민영 학생은 이제 저희랑 이제 만나서 음, 어떤 평가 방법을 쓸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음.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같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아니 나머지가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조원들이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제가 없었어? 이제 인공지능 수업을 이제 별도로 진행했고요. 인공지능 동아리랑 같이 껴가지고 어,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어, 그 동아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 이민영이가? 아니 동아리 원 같이 불러가지고 그냥 음, 같이 학습한 겁니다. 아 동아리 그 일환으로 또 진행한 것이네. 네네. 자 수고했어요.